전능하신 마이야르시여, 포기해라. 여기 꽃감은 없다. 안 떴다니까. 괜찮아. 이거 다 편집할 거야.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오겹살이 생겨서 이걸로 요리를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을 얇게 잘랐습니다. 이 녀석으로는 잡채를 할 거예요. 고추 잡채 비슷한 요리를 할 건데, 원래는 등심을 사가지고 또는 잡채용 고기를 사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이 요리를 위해서 또 등심을 사게 되면 또 삼겹살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냥 삼겹살로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고요. 밑간은 요 오른쪽 아래 정리된 녀석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흰자를 쓰는 건데, 요건 중국에 살고 계신 지인분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맛있게 고기를 구울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는 흰자 처리를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처리해주는데요. 일단 피망을 가져왔고요. 피망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잘라준 다음에 옆으로 후두두두두두 돌리시면은 중간에 먹을 수 없는 부위가 뿅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얇게 채를 썰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양파를 아주 얇게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추인데요. 부추 같은 경우는 손가락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녀석은 숨이 죽으면 쪼그라드니까 사이즈가 상관이 없고요. 뭔가 볶기에 적합한 팬이 있으면 거기다가 고추기름이 없으시면 식용유를 2큰술 정도 올려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한식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마늘을 넣어주고 미리 밑간을 해둔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볶아가지고 고기가 80% 정도 익었을 때 썰어놓은 채소들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만 제대로 밑간을 해두시면 별다른 간 없이 그냥 굴소스나 간장 같은 거를 1큰술 정도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먹어도 고기는 이미 밑간이 됐기 때문에 크게 간이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짭짤한 걸 좋아하신다면 굴소스를 1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아서 먹을 거예요. 일단 냉장고에 썩어가고 있는 대파와 양파를 대충 넣어주시고 이 녀석은 오겹살입니다. 통으로 썰어져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잡채에 썼던 그 부분을 제외한 녀석들인데 이걸 통째로 넣어서 한 30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익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고기가 마냥 부드러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딱 익었을 정도입니다. 잘라보니까 안이 살짝 분홍색이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익은 건 아닌데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만 익었다. 이 녀석을 얇게 썰어줄 겁니다. 오늘 하는 요리는 회거육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단 한번 삶은 고기를 솥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솥에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조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중국 요리 같아요. 소스를 만들 겁니다. 굴소스 하나와 두반장이 들어가는데요. 두반장은 뭐 고추장 같은 걸로도 바꾸실 수가 있겠지만 맛이 조금 틀리니까 두반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스는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썰은 돼지고기를 가져와서 팬에다가 얇게 펼쳐줍니다. 고기 표면에서 상당한 양의 기름이 나올 때까지 이 녀석들을 익혀줘야 돼요. 저는 지금 거의 한 2분 정도를 가만히 놔두고 빨리 돌린 화면인데요. 중간에 기름이 많이 튀니까 이렇게 넓은 뚜껑이나 아니면 이런 타공 뚜껑으로 덮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고기가 굉장히 바삭바삭해지면서 그 대패 삼겹살 약간 바삭하게 구웠을 때처럼 변형이 돼요. 상당히 흥건한 정도의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고기를 따로 빼내고 기름을 어느 정도는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계속 볶으면 너무 느끼하니까 줄여주고요. 살짝 남은 기름에다가 양파와 고기를 넣어가지고 볶아주신 다음에 만들어 놓은 소스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파에서 나온 물이 다시 고기로 스며들고 소스와 부추가 다시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바삭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고기가 촉촉한 상태가 되면서 남은 채소들도 다 익어서 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따로 담아가지고 먹도록 하자고요. 요리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삶아놓은 녀석을 미리 반으로 잘라놨었거든요. 요번에는 요 고기를 손가락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각자의 손가락 굵기가 틀릴 테니까 적당히 손가락 굵기로 해주시고 대파도 같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주자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캐러멜 처리를 할 건데요. 일단 식용유 2개를 넣어주시고 설탕을 2개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설탕을 기름에다가 녹이는 거예요. 마치 마탕을 하는 것처럼 기름에다가 녹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캐러멜이 녹아나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연기가 나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고기를 넣어주셔가지고 섞어주시면은 고기가 이렇게 캐러멜을 먹은 것처럼 아주 갈색이 나요. 하나도 구워지지 않았지만 마치 마이야르가 된 것처럼 색깔이 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 진간장을 넣으셔도 좋지만 저는 좀 특별한 간장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쌍노두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 그런 간장 중에 하나예요. 흔히 구하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의 장점은 음식이 굉장히 까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이 짜지는
나는 그런 간장이라 가지고 까만색을 내고 싶으실 때 구매를 하시면 돼요. 물론 맛은 그냥 진간장을 넣고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색깔 정도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물을 1리터를 넣어주시고, 보통은 육수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육수에 감칠맛을 넣지만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치킨 스톡을 대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놓은 대파를 넣어주시고, 냉장고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양파를 대충 그냥 뜯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40분 이상 할 거라 어차피 모양이 물쿨어져요. 여기다가 이제 향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생강 같은 거 편으로 사셔도 좋지만 그냥 가루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또 오래가고 상할 거를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팔각과 정향을 각각 하나씩 넣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는 4개씩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향신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개씩만 줄여서 넣었고요. 요거를 한번 훅 끓이신 다음에 불을 줄여주셔가지고 40분 정도 낮은 불에서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높은 불로 하면은 타버리니까 반드시 낮은 불로 낮춰주시고요. 40분이 지난 다음에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까맣게 졸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빨간 색깔 같은 느낌도 나죠. 그래서 이 녀석을 홍소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라고 했다가는 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돼지고기 간장조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랑 같이 먹을 꽃빵을 만들어 줄 건데요. 레시피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들을 손으로 반죽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기계의 힘을 조금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손으로 해도 망치고 기계로 해도 망칠 거라면 제가 지금 덜 피곤한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로 6분 정도 반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모양을 잡아가지고 밑부분이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꾹꾹이 하는 느낌으로 이쁘게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발효를 시킬 만한 스텐 그릇을 가져와서 기름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기름을 안 발라두면 적지적지 달라붙거든요. 이 상태로 랩을 씌운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놔두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다시 넓게 펼쳐줘야겠죠. 밀대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쭉쭉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잘 잘라주신 다음에 참기름을 발라야 되는데요. 참기름을 발라서 말아줘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꽃빵의 결이 후두두두두 풀리게 됩니다. 참기름을 안 바르고 그냥 하시면은 그냥 하나의 뭉태기가 돼서 호빵처럼 나오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돌돌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잘라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을 많이 보고 참고를 했는데 방법들이 다 다르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이것저것을 다 따라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겹친 다음에 이 부분을 젓가락으로 꾹 누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반으로 접어주는 형태로 하시던데, 사실 이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접어줬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좀 이따가 보시면은 각자가 다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 같고요. 꽃빵을 찜기에다가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찜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변해 있죠. 의도한 모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꽃빵 자체는 완전히 익었고 하나씩 다 풀리니까 그걸로 되지 않았나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나머지 아까 잘라놔가지고 옆에다가 놓은 반죽 있잖아요. 그 녀석들을 다시 또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뭉치고 펼쳐가지고 참기름을 또 발라주고 잘라가지고 이번엔 조금 미니 꽃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꽃빵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 기름에 튀길 거예요. 그래서 튀김기를 가져와가지고 바로 퐁당퐁당 빠뜨려 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안 찌고 그냥 생반죽을 넣으셔도 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튀겨주는 과정 중에 얘네가 자꾸 꼬랑지가 풀리면서 썸네일에서 보신 그 달팽이 튀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 튀김을 튀겨줬고요. 계속 둥둥둥둥 떠오르길래 저 망으로 눌러가지고 조금 더 튀겨줘야겠다 하고 옆으로 놔둔 것이 결국에는 화근이 됐는데, 이 녀석을 한 1, 2분 정도 방치하고 오니까 색깔이 아주 짙게 되어버려서 마치 달팽이 마이야르 빵 같은 것이 나와버렸지 뭐예요. 어쨌든 이 녀석을 최대한 덜 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흰 그릇을 골랐는데, 그것도 이제 저의 실수인 것 같고요. 조금 덜 타게 보이기 위해서 연유를 사정없이 마구 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원한 건 꽃빵인데 어느 순간 시나몬 롤을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든 여러가지 요리 가져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 보시죠. 사람들이 다 탔다 그래가지고 안 탔네. 목소리 그렇게 떨리면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좀 먹어. 이게 뜯어지긴 해. 풀어지긴 해. 다 익었어. 그리고 석탄고기 탔어 안 탔어? 전혀 안 탔습니다. 색깔만 그래. 오늘 다 맛있네. 자비스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숭어빨 먹어주세요는 뭐야? 달팽이 속을 보여달래. 그리고 달팽이빵은
뚜레쥬르에서 팔아도 잘 팔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오겹살을 사용해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게 조금 불편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외식풍의 요리를 준비해봤는데 외식풍으로 보일지 아니면 그냥 집밥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 살결이 뽀드라운 달팽이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